제가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예요. 저는 이제 평일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저한테 특이했던 게 아이들이 노는데 선생님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. 가능하면 개입을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.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는 제가 놀아주는 거였거든요. 내가 놀아주고 뭔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것이 아이들을 내가 뭔가 케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어요. 막 애들끼리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치고받고 싸워. 그래서 막 말리면 쌤 왜 말려요? 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갑자기 막 얘가 막 울어요. 막 이렇게 울어. 그래서 왜 울어? 울지 마. 이렇게 달래주면 쌤 저 놀고 있는데요?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되게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좀 2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거기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뭔가 질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걸 지금은 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아이들의 놀이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?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시스템 때문인 건데 아침에 어린이집에 애들이 가면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.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.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한 거죠. 사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 저녁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는 건 우리한테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. 처음에는 아침에 오면 막 오전 내내 울고 밥도 안 먹고 낮잠 시간에 잠도 안 자고.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한글을 배우는 시간, 무슨 뭘 하는 시간 이렇게 뭔가 짜여져 있으면은 그 시간을 채울 수는 있을 텐데 가능하면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이 그 시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바로 놀이를 하는 겁니다. 거기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. 제가 이제 오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제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건 한 책을 읽고 나서인데요. 바로 요한 하이징아라는 사람이 쓴 호모로댄스라는 책이에요. 호모로댄스, 호모 뭐뭐 이런 얘기는 좀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뭐 인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. 호모 하빌리스 하면은 뭐 도구를 쓰는 사람, 뭐 호모 사피엔스 이게 가장 저희한테 익숙한 말인데 뭐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해요. 요즘에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해서 경제적인 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. 근데 호이징어가 말하는 이 호모 루덴스라는 것은 루덴스의 의미는 바로 유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유희하는 것, 유희하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호이징어는 인류가 이 놀이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. 호이징어가 말하는 놀이는 뭘까?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. 첫 번째로 놀이란 간접적이며 실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움직임이 유일한 동기가 있는 이 놀이 자체에 기쁨이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활동이다.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같이 하면 놀이란 모든 참여자에 의해서 인정받는 어떠한 일정한 원칙과 규칙, 즉 놀이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며 거기에는 성취와 실패,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있다. 뭐가 있을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본 것들로 얘기를 해드릴게요. 먼저 얘들 소꿉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이제 소꿉놀이 할 사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모여요. 그러면은 너는 엄마, 너는 아빠, 너는 애기, 나는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맡습니다. 그리고 소꿉놀이를 딱 시작하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.
아침에 일어나는 거, 저희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?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지 않나요? 아침에 일어나는 건 막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거를 놀이로 얘기를 승화시키는 거죠. 또 밥 먹는 거. 부모님 밥 차리고 내가 밥 차리고 이런 거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아이들은 막 그 놀이 같은 걸로 밥을 해서 먹는 신용을 해요. 그리고 또 웃긴 건 점심시간에 밥 시간에 밥을 안 먹어요. 그게 좀 웃겼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삶의 실제적인 행동들은 놀이로 갔을 때 뭔가 되게 진지하고 몰입해서 아주 그런 척을 합니다. 척을 하는 건데 그 행위가 따라하는 행위가 바로 놀이가 되는 거죠. 뭐 엄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집안일 배우려고 엄마 역할을 맡는 거겠어요. 그냥 내가 엄마고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이 행위 자체에 이런 놀이에는 이게 기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바로 규칙이 필요합니다. 이제 뭐 아기였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가 돼가지고 막 갑자기 집안을 휘저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놀이가 이상해지잖아요. 그리고 이 놀이를 하는데 만약 선생님이 얘들아 너 흙놀이 해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놀이가 아니죠. 그거는 뭐 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. 그 뭔가 목적이 없이 그리고 강제 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놀이인 겁니다. 그리고 이 규칙에는 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놀이로 그 시간을 채워 나가잖아요. 그리고 이 놀이들이 끝나는 뭔가 절대적인 규칙은 바로 집에 돌아가는 순간 어린이집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모든 놀이가 끝나게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고 우리가 규칙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